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각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행사변형이 뭔지 알아볼게요. 교과서 88쪽과 89쪽, 수익책은 62쪽과 63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다리꼴이 뭔지 배웠어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사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어도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어도 당연히 사다리꼴이 되겠죠. 우리 오늘은 평행사변형을 배워볼게요. 찰칵찰칵 마음에 드는 건물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지 않니? 이 건물을 보니까 정말 특이한 모양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주 불국사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돌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속에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런 사각형, 이런 사각형. 이 두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사각형이고요. 변과 각이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여기 각이 1개, 2개, 3개, 4개.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변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변이 하나, 둘, 셋, 4개. 각각 4개씩 있고요. 또 공통점이요.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한 쌍, 요렇게 두 쌍. 그리고 여기도 한 쌍, 여기도 두 쌍 있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빨간색 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파란색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같다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평행한 변의 수에 따라서 사각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총 6가지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분류해 볼게요. 분류라는 것은요,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을 정하면 될까요? 여기에 기준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 있는 사각형, 평행한 변이 두 쌍 있는 사각형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총 6가지의 사각형을 나눠볼게요. 자, 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는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을까요? 두 쌍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자, 가는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나는요, 요렇게 두 쌍이 있고요. 다는 요렇게 한 쌍만 있네요. 라는요, 요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마는 어떤가요? 마는 요렇게 역시 두 쌍이 있고요. 바는 몇 쌍 있을까요? 그렇죠. 바는 요렇게 그렇죠. 한 쌍만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눴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 있는 사각형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다와 바고요. 평행한 변이 두 쌍 있는 사각형은요. 가, 나, 라,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미 이런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만의 사각형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두 쌍이 평행하니까 두 쌍 평행 사각형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두 쌍 평행 사각형.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정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약속하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앞으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빨간색 변은 서로 평행하고요. 파란색 변끼리 서로 평행합니다.
자, 다음의 사각형 중 평행 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일까요? 자, 그렇죠. 두 쌍의 변이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니까 가, 나, 라, 마가 서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자로 재봤더니 3cm고요. 이것도 3cm. 왼쪽은 2cm, 오른쪽도 2cm.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떤가요? 그렇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각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2cm고요. 그리고 2cm, 여기도 2cm, 2cm. 역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각형 볼게요. 자, 왼쪽 변은요 3cm고요. 오른쪽은 3cm. 위쪽 변은 1.5cm, 아래쪽 변은 1.5cm가 되네요. 역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한 번 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자로 쟀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로 직접 재어봐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길이를 잴 때는 자로, 각도를 잴 때는 각도기로 하나하나씩 다 재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물은 각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각도기 가지고 직접 재어봐야 돼요. 자, 이 각을 재어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각도가 몇 도인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자, 각도기의 중심에서 오른쪽 변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0도가 시작됩니다. 자, 읽어 나가면 13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0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30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주보는 각이니까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각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도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0도를 읽어줘야 돼요. 0도, 10도 쭉 읽으면 바깥쪽 눈금 130도와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30도예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어떤가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50도고요. 여기도 50도예요.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죠. 각도기의 밑금과 변이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0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 눈금을 읽어주면 50도와 60도 사이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55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마주보는 각. 역시 이번에는요. 각도기의 중심, 각도기의 밑금이 한 변과 왼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0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눈금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그랬더니 50도와 60도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도예요. 요것도 똑같네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볼게요. 자, 각도기의 밑금과 변이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눈금을 읽어볼게요. 130도와 120도 사이. 그래서 125도가 되는 겁니다. 135도 아니고요. 125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2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는 자,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이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0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 눈금 읽어줄게요. 쭉 가면 120도와 130도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래서 125도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마지막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각도기로 재어보겠습니다. 90도, 요것도 90도, 요것도 90도, 요것도 90도예요. 역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성질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웃. 우리 보통 옆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해요. 각도도 똑같습니다. 자, 50도 옆에 있는 각도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각도들을 우리가 이웃하는 각도라고 우리가 약속했어요. 자, 50도 앞쪽에 있는 130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30도, 50도 왼쪽에 있는, 50도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이 바로 이웃한 각이에요. 여기 있는 50은요, 이웃한 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왼쪽 또는 오른쪽, 양옆에 있는 각만 이웃한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웃한 각의 합을 구해라고 했으니까요. 50도와 130도를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80도가 되죠. 자, 그리고 이 50도와 이번에는 요 130도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50도 볼게요. 이 50도와 이웃한 각은 130도 그리고 130도가 되겠죠. 역시 요 두 개를 더하면 180도,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80도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55도와 이웃한 각은요, 125도, 125도예요. 왜냐하면 55도 왼쪽과 오른쪽 양옆에 125도가 있죠. 그래서 55도 더하기 125도는 몇 도예요? 그렇죠. 180도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더 해볼게요. 55도 더하기 125도는 역시 180도입니다. 자, 이제 성질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했죠. 역시 18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5도 입장에서 보자고요. 125도 입장에서는 양옆에 있는 각이 몇 도와 몇 도예요? 55도와 55도가 되겠죠. 그러면 125도 더하기 55도는 몇 도예요? 역시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요, 18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각형 한번 볼게요. 자, 이웃한 두 각, 서로 옆에 있는 두 각을 더했더니 180도고요. 이렇게 더하니까 180도. 이렇게 더하니까 180도, 이렇게 더하니까 180도입니다. 이웃한 두 각을 더하니까 무조건 몇 도다? 180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직접 계산해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무조건 180도입니다. 자, 그러면 알게 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세 번째,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나중에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도 또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해하고 외워두면
훨씬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을 완성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평행사변형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우리가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을 서로 평행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변과 평행한 변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쌍이 더 필요해요. 평행한 변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것도 평행, 이것도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 변과 서로 평행한 변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평행하고요. 이렇게 그리면 서로 평행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자,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한 칸 올라갔죠.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올라갔어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꼭지점끼리 서로 선분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 평행한 변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평행사변형 완성시켰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보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직접 자를 이용하고 각도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cm니까 마주보는 변이니까 3cm 되겠죠. 마주보는 변이니까 5cm 될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성질 배웠습니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이게 60도니까 마주보는 각인 여기는 60도 되겠죠. 자, 그리고 배웠던 세 번째 성질이 뭐였습니까?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그렇죠. 180도다. 자, 그러면 60도가 있고요. 여기 더하기 이 네모는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120도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와 각도기 이용해서 푸는 문제 아니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배웠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질 배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직접 다 손으로 자로 재보고 각도기로 재보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아름모라는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설명 듣다가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물어보고 가야 돼요. 댓글로 모르는 내용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